네, 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를 대표해서 나온 수학 강사 박형주라고 합니다. 자, 이게 평일 저녁에 그리고 오늘 수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자식처럼 키웠던 우리 아이들이 오늘 유종의미를 거두는 날, 제가 또 이렇게 새싹 우리 예쁜 예비고일을 위해서 그 첫 단추를 잘 깰 수 있도록 오늘 또 겨울방학에 잘 준비할 수 있는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오니까 너무 설레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평일 저녁에 이렇게 바쁘신데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만 알짜배기만 얘기를 하고 가야겠죠? 네, 그런 첫 번째 순서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별 수학시험 준비 전략, 두 번째 겨울방학 수준별 커리큘럼, 그리고 세 번째 베이스캠프 현장 강의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스카이반과 그리고 심화반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에는 대성고등학교 전교 1등부터 4등까지 학생들을 포함해서 각 학교별 수학 100점을 놓치지 않는 아이들을 최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처음부터 100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수학을 워낙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지만 또 내신 1등급은 또 다른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신 1등급을 잘 받아서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우리가 생기부를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우리 학생들도 좀 있는데요, 그죠? 우리 학생은 어떤 학교를 가길 원합니까? 선정고 과중반 영특하네요. 선정고등학교 수학시험은 어렵다고 합니까? 네, 사립고라서. 네. 예일만큼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의 얘기로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은평구에서 조금 더 시험이 어려운 학교는 Y여고다 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 이제 남학생도 있는데요, 그죠? 여기 프리스 입고 있는, 네, 이 친구는 어디 고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신도고등학교 좋죠. 신도고등학교를 원래 가고 싶었나요? 그건 아닌데. 네.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따져보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나요? 얼마나 내신을 따면서 내신을 잘 딸 수 있는지요? 쓰면서 네. 아하, 학교가 프리스타일로 좀 아이들을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내신을 따기 좋다. 오늘 이제 학교별로 수학시험 준비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요 얘기는요, 앞으로 이제 입시 소장님, 훈쌤께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요. 오늘 저는 대략적인 얘기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곁들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교과서 중심형, 두 번째 부교재 중심형, 세 번째 최고난도 공략형. 저는 이제 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까 저 남학생이 얘기한 그 학교, 신도는 미안하지만 여기 없다. 이따 훈쌤이 얘기해 주실 건데요. 너무 미안해요. 자, 첫 번째, 교과서 중심형은 동명은평. 그러면 교과서 중심이라고 하면 좀 쉬운 학교인가요? 시험이 쉬울까요? 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교과서만 조지면 되겠구나. 하지만 교과서를 조진다고 1등급이 나오기 쉬울까요? 학교 시험이 쉬우면 오히려 1등급을 받기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2등급이에요. 진짜 무섭죠? 그러니까 내가 5 곱하기 2는 10이라는 걸 평소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 2, 7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너무 긴장해서 그렇게 되면은 2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 부교재 중심형. 선일, 예일, 대성은 부교재가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최고난도 공략형은 선정, 숭실, 진관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동명여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술형 배점이 높지만 채점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동명여고는. 반면 이제 여기 친구가 Y여고를 얘기했는데 Y여고는 은평구에서 서술형 채점이 가장,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가장 어렵습니다. 서술형 채점이. 그래서 9점짜리 문제를 맞췄거든요. 근데 풀이 과정이 틀리면 7점이 깎여요.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은평고등학교는 평이에요. 그래서
다른 인근 학교 애들이 은평고 수학시험 준비한다? 아휴, 그러니까 은평고 수학시험은 애들이 막 개무시해요. 막 거기서 어려운 문제 나오겠어? 막 이래요. 예일 애들이 엄청 무시해요. 하지만 은평고도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등급에 문제가 생긴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 부교재 선일 예일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원래 선일과 예일은 둘 다 올림포스라는 부교재를 사용했었는데요. 예일여고가 올해 트렌드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예일여고 1학년과 2학년은 모두 고난도 올림포스로 바꿨죠. 근데 올림포스 고난도가 어떤 수준이냐면 일반 올림포스에서 최상위 단원,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 한 페이지 3문제짜리 있잖아요. 그 수준으로 다 있는 문제집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애들이 다 잘 푸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한 중위권인 친구들은 엄청 어려워해요. 그래서 해설지를 외우고 들어갑니다. 거의 영어 독해 지문 외우듯이. 그래서 이 부교재 활용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실 건데 저희 반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가 스카이반과 심화반을 운영하지만 이제 그 심화반에 조건부로 겨우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1학기 말에 몇 점으로 들어왔었냐면 그 친구가 내신이 55점이었어요. 그럼 심각한 건가요? 안 심각한가요? 어머님 심각하다고 보세요? 안 심각하다고 보세요? 우리 딸 아이가 55점이다. 아, 심각하다고 보시는군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55점은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이 한 5등급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걔를 이제 상담을 할 때 문제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문제점을 막 찾으려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 첫 번째 특징, 집에 출판사별 문제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본 거 다. 자, 들어본 거 뭐 있죠, 우리 친구? 센. 자, 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검은 딱지, 이런 문제집 있죠? 그리고 자이 이야기, 그리고 엄마 혀. 무서워요, 문제집 이름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한 6종류. 그거를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55점이 나오지? 그래서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와, 진짜 어머님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가성비 떨어지게 내가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마 혀에서 안 푼 유형 X 별표 치고 넘어갔어요. 뭐 검토를 했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센, 여기 보면은 똑같은 유형이 안 풀려져 있어요. 외면했죠. 그러니까 한 문제집을 보니까 빈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 풀려고 이렇게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도 언젠가 풀려고 별표를 쳐놨는데 마음이 다급하고 또 옆에 짝꿍이 자이 이야기 풀면 약간 나만 안 푸나? 또 이러니까 또 자이 이야기를 또 사잖아요, 서점 가서. 그러니까 문제집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한 권이라도 정독을 해서 완벽하게 하면 사실 그 문제집이 똑같이 나오진 않더라도 변형돼서 나오잖아요. 뭐 수학 문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근데 변형을 못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 친구한테 솔루션을 2달간 제가 가르쳤는데요.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볼 때까지 2달 동안 오답 노트를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반응이 첫 번째 그 여학생 표정이 선생님 그 시간에 그냥 문제를 더 풀지 어떻게 오답 노트를 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근데 그렇게 했던 결과가 지금 뭐냐? 넌 지금 55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달간 한 문제집을 다 푼 다음에 다른 문제집으로 못 가게 하고요. 그 첫 번째 문제집에서 왜 해설 보고 이해한 거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은 주시 노트 같은, 제가 이제 오답 노트를 주는데 아무튼 오답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시간 아까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정말 힘들면 빈티지스럽게 손으로 잘라서 문제를 붙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답 적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언제 풀어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영어 단어 외우기 싫으면 수학 문제 한 문제씩. 그렇게 해서 틈틈이 틀린 걸 다시 풀어봐. 그거를 몇 번 풀리겠냐면 3번 풀리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풀리니까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전에 내가 손도 못 댔던 문제가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되니까 나 좀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 이번에 몇 점 오른지 아세요? 예일여고에서? 여기 예일여고 힘들다 그랬잖아요. 예일여고에서 이번에 25점 올랐어요. 55점이. 그러면 몇 점이 된 거죠, 어머님? 아버님? 우리 아이들? 80점. 그래서 80점이 되니까요, 등급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그 친구는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요. 본인이 그렇게 맛을 들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학교든지 간에 자기가 한 권이라도 완벽한 게 푸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시험이 어려운 학교일수록 자기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목이든 그렇겠지만요. 대성고등학교 이번 2학기 부교재 표지인데요. 요 대성고등학교는
제가 또 할 말이 있는데 예전 대성고등학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서 첫 아이가 대성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아이 옛날에 수학 시험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대성고는 그런 대성고가 아니에요. 요즘 대성고는 뉴 대성고예요. 그래서 수학 시험 1등급 커트라인 한번 보실래요? 이번에 2학기 말 점수가 97점입니다. 한 문제가 몇 점인지 아세요? 한 문제가 보통은요 4.4 더 조금 더 짧다? 그러면 2점, 3점 막 이래요. 근데 대성고등학교는요 특이하게 60분 동안 시험을 봐요. 다른 학교들은 50분이에요 60분 동안 그러면요 다른 학교가 50분 동안 20문제 풀거든요 평균? 그러면 10분 늘어났죠. 그럼 몇 문제 더 줘야 돼요? 10문제 더 줘요? 어머님 10분 늘었는데 10문제 더 줘야 돼. 그럼 한 문제를 1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그래요.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그래도 뭐 5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35문제예요 대성고등학교는. 근데 이제 놀라지 마세요. 앞에 첫 페이지에서 12개는 교과서 빈칸형이에요. 그거 그냥 채우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애들이 누가 와서 틀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희 반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스카이 반에. 제가 그 친구를 막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엄마혀, 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 문제집인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엄마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3회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요 시험을 웬만하게 보면 모의고사 항상 1등급이고요. 그리고 학교 내신도요 그 35문제를 거의 30분이면 풀어요. 수학의 신이죠.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뭘 틀렸는지 아세요? 네모칸에 뭘 넣어야 되냐면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의 차이를 생각해서 써야 되는데 바보같이 분배라고 쓴 거예요. 결합이 답인데. 네, 어쨌든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실수를 하면 2등급이 되는데 그 친구는 다행히 2점짜리 하나 틀려가지고 99로 1등급이 됐습니다. 거기서 실수 하나만 더 하면 2등급이 되겠죠? 선정고등학교는 아까 이제 선정 과중을 간다 그랬는데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네. 근데 선정은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선정은 강약 조절이 굉장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제가 최근 3개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은평구에서 거의 한 15년 가까이 이제 가르쳤는데 아무리 제가 뭐 온라인을 하고 EBS를 해도 은평구는 너무 좋아서 제가 강남 대치동을 수업을 하더라도 놓지 않았어요. 근데 선정고등학교 최근에 특히나 이 강약 조절이 되게 심해서 그 마지막 2문제가 끝이에요. 그래서 객관식 마지막 2문제. 요거는 이제 훈쌤께서 다시 얘기를 해주실 건데 고난도 학습이 굉장히 심한 학교. 숭실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숭실은 좋아요. 대성과 숭실은 뭐가 좋으냐? 서술형이 없어요. 꿀이죠. 네, 답만 나오면 되고요. 진강고등학교는 마지막 2문제 역시 같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2문제를 뭐 잘 풀었다. 그럼 1등급이 되겠죠. 자, 겨울방학 수준별 커리큘럼. 저희가 은평구에서 수학 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뭐 대치동 학원들도 많이 다녀봤지만 뭐 반이 한 12개 정도, 지금 현재 기준 12개입니다. 근데 이제 뭐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이 12개 반이 이제 총 한 4개 분류로 4개 수준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스카이반이나 심화 A반 같은 최상위권은 이번 겨울방학 때 제가 이제 어떻게 시킬 거냐면 수상, 수화, 심화에다가 그리고 선택 과목, 그러니까 수원, 수투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그리고 합통, 미적분, 기하 이렇게 뭐 기하까지 끝내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1대1로 하고요.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위권은 수상, 수화, 심화에만 올인해도 되지만요. 혹시 그런 친구 있어요?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는 수학 1까지 기본적으로 완성을 해주면 좋겠고요. 중위권 같은 경우에도 수학 상하, 그러니까 고 1년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위권 같은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저 1학기만 할게요. 2학기는 그냥 안 할래요. 이렇게 해서 2학기 수학을 안 하고 넘어온 경우는요. 지금 피 터져요. 지금 2학기죠. 그러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 순열조합 이쪽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여름방학이 너무 한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2학기 수학을 안 하고 가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중위권은 하까지, 그 다음에 하위권은 수학 상, 1학기 수학에 올인하는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현장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베이스캠프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대표 강사로서 어떤 얘기를 좀 하면 좋을까. 근데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과형 수학 수업, 그러니까 어떤 단과 수학 학원보다도 촘촘한 수준별 12개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처음에 입학을 할 때 본 그 입학 테스트로 1년이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주기적으로 반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1등부터 뭐 500등까지 쭉 한 다음에 퍼센트로 끊어요. 그렇게 해서 수준별로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퀄리티 교재. 요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엔제랑 학교별 적중 모의고사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시중 교재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재가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개념과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나면 특히 4월이 언제냐면 5월 초가 중간고사잖아요. 그래서 4월 한 달 전에 파이널 교재가 들어갑니다. 요 파이널 교재 엔제는요, 내신 기출문제, 뭐라 그럴까요? 내신 기출문제 어떤 초강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파이널 엔제인데, 여기에 모든 기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 음평, 진간, 신도, 경복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한번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학교별로 봉투 모의고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커리큘럼이 탄탄한 교재, 그리고 손글씨 해설지랑 유튜브 해설 강의는 뭐냐면 이제 시험 기간 때 아이들 아까 보셨다시피 학교마다 부교재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해설지와 해설 강의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제가 반이 12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뭐 같은 수준의 반도 주중반, 주말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시간표를 제가 몇 개만 뽑아서 보여드리면 제가 운영하는 스카이반은 주말반, 그리고 주중반도 있습니다. 우수정 선생님의 스카이반이 있고요. 이 주중, 주말 스카이반 운영 방식은 그 어머님, 아버님 여기 팜플렛 받으신 그 종이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운영하는 스카이반 수업은 토요일 하루는 공통진도를 나갑니다. 공통진도가 이제 칠판형으로 수업도 하고 문제풀이 질문도 받겠죠. 또 하루는 뭐 할 거냐면 개별 진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베이스캠프 보내주실 때 입학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스카이반에 들어오는 모든 친구들은 다시 제가 수준별 테스트를 봐서요.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 기하를 했다면 어느 수준인지 제가 이제 명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이 친구는 1월, 2월 2달 동안 와, 이 친구는 너무 우수하다. 그럼 미적분까지 제가 끝내주고요. 이 친구는 미적분 할 수가 없어요. 수원, 수투도 정말 충분하다. 그러면 2학년 1년치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개별 진도를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은 공통진도, 일요일은 개별 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반을 보내셔도 이제 요 2달간 모든 커리큘럼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 다양한 반에 대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입학시험을 통해서 진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학강사 박경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